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계속 수정 보완하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좋다. 그럼 가자 이거죠. 가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자고 하는 거고, 이제 조직이 있고 회사가 있으면은 이제 대표이사의 승인이 떨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LH의 이제 토지 청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돈 없이 사업한다고 해도 최소한 입찰 보증금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죠? 입찰을 해야 된다 이거죠. 팀을 짜서 우리가 개발 사업 한번 도전해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팀을 만들었다면 그 팀들은 이 정도 총알은 준비해야 된다. 뭐 회사 기존의 어떤 디벨로퍼, 그죠? 그런 사업을 했던 개발 회사 같으면 뭐 이 정도는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최고가, 그죠? 최고가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낙찰이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이제 LHA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LH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로 6개월 단위로 이게 이제 나눠서 이제 토지 대금을 6개월 단위로 이제 끊어서 입금하게 하죠. 보통 3년 정도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대부분 3년 정도 시간을 줘요. 6개월 단위로 돈을 끊어서 입금하고. 뭐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벌지만은 금융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그죠? 이자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제 그 이자죠. 금융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3년의 시간을 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거, 그죠? 부족한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어떤 개발 회사다, 이미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땅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입찰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업자도 그 땅이 이제 입찰이 안 된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3기 신도시 땅이 다 검토를 했는데 아주 안 좋은 땅이 있어요. 이거 사업성이 안 좋은 땅이라고 판명이 된 그런 땅은 누구도 만약에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혹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거죠. 분양하기가 힘들어. 요즘 같은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토지 입찰 공고가 나왔는데, 개발 사업이 지금 힘들 때 아니야. 힘들 때인데 이거 뭐 굳이 되겠어? 이러고 입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땅이 이제 낙찰이 안 돼.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하는 거죠. 사업자들이. 그렇게 되면 빈 땅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의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바뀌게 되면 가격에 대한 이제 할인이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 3기 신도시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에 토지 입찰 공고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경쟁이 붙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3기 신도시 토지 입찰 공고가 나오면 경쟁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경쟁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개발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토지를 계약을 해서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잔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계약을 했다. 계약을 내가 했다 그런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건축사, 설계도 이제 진짜 디테일한 설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시공사도 직접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건축을 할 때 좀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차별할 거냐,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차별할 거냐 이렇게 하고, 오피스텔이니까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부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복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복층을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구조,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정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설계사, 건축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만날 때도 조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상품에 대한 설계 경험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건축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력이 화려해요. 이력이 뭐 무슨 뭐 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 어디 대상, 어디 대상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대상,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런 것보다도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파트너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정 보완이 많이 됩니다. 수정. 우리가 건축을 한번 딱 설계해가지고 딱 그게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계속 설계를 수정하고 이럴 때마다 그죠? 같이 인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축사를 만나야 된다. 그죠?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소통하는 데에서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건축사를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용적률, 그죠? 용적률과 이제 건폐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러죠. 최대한 활용해야 그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오피스텔 빌딩이니까는 최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받아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로 만약에 건물, 통상가 건물을 짓는다. 그죠? 6층짜리, 7층짜리, 8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이게 지금 뭐 공사비 위에 가는 그 분양 가격, 그죠? 7층, 6층 뭐 이런 상층부의 상가다고 하면은 그렇게 분양 가격이나 공사비나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것을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좋을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그죠? 뭐 괜히 공사비만 더 나가고, 그죠?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업용 빌딩, 그 상가 빌딩 뭐 이런 거 이제 검토할 때에 이제 분양성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뭐다? 3기 신도시 오피스텔을 짓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건축사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스케치해보고 다시 또 회의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이라든지 교통 영향 분석 또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대개가 건축사들이 대부분 이제 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토지를 계약했다. 내가 3기 신도시 계약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자의 이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발빠른 공사업체들, 시공업체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공사를 달라라고 이제, 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자금이 없다 그러면 자금을 일부 개발 자금을 태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상,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공사업체를 하나하나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우리가 접촉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공사업체로 이렇게 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에 우리가 접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사업체에서 우리가 공사업체하고 미팅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공사비죠, 공사비. 공사비가 대체 어느 정도,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보면 아시지만 이게 되게 고물줄, 그죠? 고무줄 같아요. 고무가 늘어나면 한없이 늘어나는 거고, 줄이면 또 한없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그래서, 미팅을 잘해야 된다. 회의를 잘해야 된다. 밀당을 잘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와 분양가, 이거는 뭐 사업계에서 만들 때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어떻게 공사비의 단가, 공사비에 비해서 평당 기준가하고 분양 가격의 평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무줄이에요. 이게 뭐 고무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를 넣고 빼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수익률도 바뀌는 거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 노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를 해보면 이게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뭐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 짤 때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숫자 놀이 맞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업체 제가 주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업체는 우리한테 공사 계약을 따기 위해서 지금 저자세죠. 저자세.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다 들어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한테 협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 공사 계약서를 이제 하나 정해서 계약서를 쓰면은 입장이 바뀌어 버려요. 지금은 내가 갑인 것 같아. 그죠? 내가 이제 계약을, 공사를 이제 주는 거고, 그쪽은 수주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공사 맡기는 거니까,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자세죠. 저사세. 근데 이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요. 공사 계약서가 딱 작성이 되는 순간에 갑과을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공사업체가 이제 갑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많이 벌어지죠. 근데 뭐 칼자루를, 공사 계약을 하기 전까지 칼자루를 이제 시행사, 그죠? 디벨로퍼가 지고 있는데, 공사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칼자루를 이제 디벨로퍼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설업자가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쓸 때 문구, 그 공사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발 8단계 공부할 때 외국에서는 그 계약서 작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단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문구 작성하는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 해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뭐, 공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이쪽에 대한 실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